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그림은 다트 공시자료 기초로 조선 5개사의 22년 수주 실적, 23년 수주 목표를 제가 그린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특수선과 엔진은 제외했고요. 한화조선이죠. 구대우조선 이거는 방산과 상선 구분이 되지를 않아서 일단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삼성중공업만이 22년 수주 실적 94억 달러 이상의 23년 수주 목표 95억 달러를 공시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5개사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 저는 요즘이 가장 주목이 됩니다. 현대미포를 제외하면 그림에서요. 현중, 한화조선, 현대사모 전부 23년 수주 목표를 크게 낮추어 잡고 있습니다. 22년 수주 실적이 예상보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23년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2년보다 수주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왜 22년보다 더 많은 목표를 설정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현대, 한화는 선박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23년 이후에 조선 3사 간의 차별화 요소라면은 그거 바로 해양 플랜트 수주 능력 아니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이 12월 말에 수주한 페트로나스의 FLNG 이게 비교적 좀 적은 규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에 가까운 중소형급인데도 금액이 15억 달러, 즉 LNGC 6척과 맞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FLNG가 대형급이라면은 아마도 LNGC 한 10척에 부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한 25억 달러짜리 해양 플랜트 한 3건만 수주해버리면은 그것만 그냥 75억 달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선박 분야는 예년 수준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고 플랜트 수주 실적에 따라서 조선 3사 간의 실적이 엄청난 차이를 앞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플랜트 수주 실적이 사실상 없었잖아요. 최근 한 수년간. 이제부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3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현대미포, 현대사모는 노는 물이 다르다. 삼성중공업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오일 가스 분야 플랜트가 지금 추진되는 곳이 어딘가. 가령 북미, 캐나다, 미국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미로 가면은 베네수엘라까지 지금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지금 프로젝트 하려고 진행 중이라는 거 이제는 영상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아나 엄청나게 지금 프로젝트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수리남도 비슷합니다. 브라질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권으로 오면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부 다 가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UAE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만나봤습니다. 카타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만도 있습니다. 전부 다 이거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동지중해의 FLNG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 중이죠. 아프리카로 가면은 모잠비크, 콩고, 세네갈,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전부 있습니다. 예? 이 지금까지 열거한 거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저기 노르웨이도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저기 북해 쪽도 있습니다. 북해 그래서 이 지금 그래서 플랜트 전성시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영상을 이전에 한 2번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이건 이제 전통적인 분야이고요. 탄소 포집 산업에 관련해서 액화 이산화탄소 매립 프로젝트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본 내용이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분명한 거는 말레이시아, 삼성중공업, 일본, 오스트리아 4개 기업이 동맹을 맺었고 그 핵심이 삼성중공업이 제공할 부유식
그러니까 액화 이산화탄소 저장 장치, 그다음에 그 매립 장치라는 겁니다. 마치 FLNG나 FPSO와 정반대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FLNG나 FPSO는 그 가스와 오일을 바닷속에서 퍼올리는 거라면은 지금 삼성중공업의 그 플로팅 카본 스토리지 유니트 FCSU 요거는 액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파묻는 이런 그 매립하는 이런 기능을 가진 거니까 결국 그 해양 플랜트, 새로운 해양 플랜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엔 삼성중공업이 지금 기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프로젝트 따내지 않을까, 수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레이시아 MISC는 빨리 해야 되는데 왜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삼성중공업한테 그 해양 플랜트 수주 발주하려고 지금 동맹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 재생에너지 단지가 있죠. 바로 부유식 태양광 발전, 부유식 풍력 발전 관련해서 플로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MSR 용융염 원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플랜트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플랜트 전문가로 가령 임원 한 명 영입한 거하고 지금 부회장급을 영입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표이사급 부회장급을 플랜트 전문가로 그것도 지금 삼성그룹에서 최고로 치는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플랜트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 영입을 해서 그러면은 그 부회장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랜트 사업본부 조직이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대 개편한 그 조직이 실적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번 실적 23년 실적 목표를 수주 목표를 저렇게 높게 잡은 배경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바로 이 플랜트 분야에서 확실하게 현대하고 한화하고 차별화시키겠다, 앞서가겠다 이런 포석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플랜트 수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실적의 변동은 엄청 심하겠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은 현재의 수주 잔고를 비교하게 되면은 비록 삼성중공업이 1등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지금 차이가 큽니까 적습니까? 한 1000대 800 이 정도 되니까 이게 크다면 큰 것이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만약에 23년 이후에 플랜트 수주가 좀 잘 터져주면은 격차를 천지 차이로 벌리지 않겠습니까? 현중이나 한화를 그냥 꼬맹이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주 잔고 실적이 2배, 3배, 4배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선박을 가지고는 그렇게 차이 낼 수가 없죠. 그냥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플랜트 분야가 계획대로 잘 되면은 한 서너 배 차이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중이 23년 수주 목표를 올려잡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좋게 좋은 방향으로 상상하겠습니다. 조선업은 이제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 받고 근조해서 인도해주면 매출이 일어나는. 그래서 재고가 없다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기업을 기업 평가할 때 수주 잔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매출과 이익이라는 것은 계약의 산물일 뿐입니다. 매출과 이익이라는 거. 그거는 삼성중공업이 23년에 8조 매출의 영업이익 2천억의 흑자로 잡은 거 이것은 결국 드디어 흑자 전환하는구나 하는 이게 의미가 있고요. 저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과거 수주한 계약 중에서 23년에 인도가 예정된 거 집계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수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출을 더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매출을 잡힐 때 배 인도하면서 그 잔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돈 줄 사람 즉 발주사가 동의를 해야지 빨리 만들어내고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 이런 개념보다는 수주잔고가 그 기업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선업과 일반 기업의 그 기업 평가 다른 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23년에 플랜트 수주가 호조를 보여서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하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한 2, 3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그러면 매출 8조, 영업이익 2천억이라도 시총 10조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3년에 그 삼성중공업 플랜트 수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제가 이전에 23년에 시총 10조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그린 것인데 2005년부터죠 아마. 그래서 2023년 그 목표치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아마 2013년경 고점이었죠. 근데 시총은 2007년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림 두 개를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경에 수주잔고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 확인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수주잔고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문자 쓰면은 미분값이 0 건방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분값이 0이라는 것은 정체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장기간 감소하기 시작했다. 즉 미분값이 엄수가 나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주잔고가 우상향 즉 미분값이 플러스인 구간에서 시총은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그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놨는데 저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매출, 영업이익과 주가 관계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매출 증가는 과거 수주잔고에서 예정된 거, 실현하는 후행 변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수주잔고가 증가하는 구간, 즉 미분값이 플러스인 구간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확인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3년 이후에 플랜트 수주가 진짜 터져준다면 이걸 학수고대 해야겠죠. 그러면은 수주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버슈팅 하거든요. 주식은 반드시 오버슈팅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주식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주잔고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은 즉 미분값이 큰 양수값을 보인다면은 그러면 주가 상승은 더 가파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김가을님 댓글에 대한 제 의견으로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